여러분, 이곳은 이 집안의 번영과 성취를 담당하는 영역입니다. 네, 하루의 피로가 완벽하게 풀려야 하는 곳이죠. 하지만 여러분, 의외에 생각지도 못했던 이것이 여러분의 번영을 막고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세상은 다 그러합니다. 아주 작은 아주 사소한 것이 점점 커지면서 큰 변화가 되고, 이 변화들이 쌓이고 쌓여 여러분 집안의 번영을 막게 되며, 또한 이로 인해 재물운 역시 막혀버리는 그러한 일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분명 여러분의 안방 침실에는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자,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여러분, 안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보아야 합니다. 네, 편안한 쉼을 맡고 있는 것과 부부간의 행복을 맡고 있는 것, 그것입니다. 물론 가장 기본은 안락함과 깨끗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먼저 편안한 쉼을 맡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먼저 침대를 살펴보셔야 하며, 여러분의 업무와 관계된 것들이 얼마나 있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네, 첫 번째가 침대입니다. 물론 풍수적으로 침대 머리 방향, 침대 위치,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 풍수학이라는 학문은 과거의 학문입니다. 네, 당연히 과거에는 이 침대라는 것이 없었으며, 집안에 외풍이 심해서 겨울에는 아주 찬바람이 집안으로, 안방으로 스며드는 것, 이것은 피할 수 없었던 일이었을 것입니다. 네, 하여 잠자는 머리 방향이 절대 북쪽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왜 그러냐고요? 네, 겨울에는 북풍이 부는 것이 원칙이며, 또한 이 바람이 너무 차갑고, 이 차가운 바람 속에 머리를 노출시켜서 주무시다 보면 뇌출혈이나 중풍 등이 올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어리실 적에 이 외풍 다 한 번씩은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맡에 올려두었던 자릿기가 꽁꽁 얼 정도로 겨울에는 차가웠죠. 하지만 여러분, 지금은 이 외풍이 없습니다. 모든 곳들에서 집을 지을 때 단열에 아주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제 외풍 전혀 없죠.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주무실 때 머리 방향에 관해서 신경 쓰실 필요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침대 머리 방향 역시 여기에서 나온 말이니 그러하겠죠. 다만 머리 방향에 옷을 걸어둔다든가 어지러운 서류뭉치나 화분, 그림 등을 걸어두는 일, 이러한 일은 없도록 하십시오. 물론 여러분, 이 침대는 가능하면 매트리스에 많이 신경을 쓰시고요. 네, 가능한 좋은 걸 구매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고요? 여러분, 잠자리가 편안해야 합니다. 또 뽀근해야 합니다. 그래야 완벽한 휴식 속에 다음날 힘찬 하루, 활기찬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에 그러한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 침대 헤드는 나이를 드실수록 가능하면 크고 두꺼운 것을 사용하시도록 하십시오. 물론 자녀의 방에 이 침대 헤드에 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되나, 중년 이후라면 꼭 이 침대 헤드에는 신경을 쓰시도록 하십시오. 두 번째로, 안방에는 책상이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항상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안방에 책상을 들어놓는 것은 정말 최악이라고 말이에요. 물론 이 방을 혼자 사용하시는 분이시라면, 또 기혈이 왕성한 젊은이들이라면 큰 걱정은 없을 것이나,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시라면 절대 젊은 시절의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 시절에는 하루 이틀, 아니 며칠을 잠을 못 주무시더라도 하루만 푹 쉬고 나면 다음날 개운하게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었죠. 네, 하지만 이젠 절대 그렇지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배우자가 책상에 앉아 계시다면 여러분은 절대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가 없을 것이며, 또한 그렇지는 않더라도 이 책상 위에 업무자료나 서류뭉치 등이 여러분의 무의식을 깨어있도록 만들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네, 걱정과 계획 속에 여러분의 무의식은 계속 움직일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틀림없이 아마 다음날 여러분의 몸은 손뭉치처럼 느껴지실 것입니다. 네, 여러분도 한 번씩은 느껴보셨죠? 자고 일어났는데 몸이 무거워서 늘어지듯이 했던 그 경험을 말입니다. 네, 이것은 여러분의 무의식이 밤새 휴식하지 못하고 계속 움직이고 깨어 있었기에 그러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러했던 날에는 여러분이 하시는 어떠한 일이라도 모두 대강이었을 것이며, 또한 많은 실수 역시 있었을 것입니다. 네, 이러하기에 잠은 푹 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무의식까지 말이죠. 세 번째로, 안방에는 가능한 모든 것이 없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안방, 즉 이 침실에는 가능하면 침대 하나, 작은 가족 사진 하나,
또한 부부간의 행복, 사랑이 담긴 사진 등 이런 것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적게 있어야 합니다. 벽에 큰 달력이 있다든가 이것저것 모두 넣어둔 상자들이 쌓여 있다든가 옷들이 벽에 걸려 있다든가 큰 벽시계가 벽에 걸려 있다든가 무슨 전시회 같은 작품들이 늘어져 있다든가 큰 화초들이 어지러이 늘어져 있다든가 네, 이런 것 정말 최악입니다. 물론 TV 역시 가능하면 이곳에는 없는 것이 좋습니다. 네, 여러분 TV는 거실에서 보세요. 이곳에서는 잠만 주무시라는 이야기죠. 물론 주무시기 전에 이곳 침대에 누워서 오랜 시간을 보내시는 것도 나쁜 습관입니다. 네, 여러분 가능하면 눕지 마십시오. 이 눕는 것 이것도 버릇입니다. 물론 아주 나쁜 버릇이죠. 깨어있는 동안에는 늘 움직이시고 활동하시고 이곳에서는 잠만 주무십시오. 네, 이러한 행동이 좋은 행동이고 이 좋은 행동이 버릇이 되고 습관이 됩니다. 물론 이러한 집은 번영할 것이니 재물운이 쌓여지게 되겠죠. 이제 부부간의 사랑을 막는 것들입니다. 네 번째로 가족 사진은 꼭 두십시오. 여러분 세상 모든 것들은 여러분의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며 여러분의 생각이 좋은 방향으로 형성되도록 만들어야 여러분의 삶 역시 좋은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 가족 사진은 여러분에게 삶의 목적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또한 배우자와 행복하게 찍은 사진 하나는 여러분이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해야 하는지 또한 여러분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를 알도록 해줄 것입니다. 여러분 꼭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 가족 사진 한 장 찍을 수 없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너무도 많다는 것을 말이에요. 네, 이를 보고 여러분 행복을 느끼시고 이분들을 위해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불사르십시오. 이를 위해 가족 사진 침실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거울은 꼭 신경을 쓰십시오. 여러분 우리 오행학적으로 이곳 침실은 수행의 기운이 아주 강해야 하는 곳이며 이를 통해 이 집안의 재물운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곳입니다. 왜 그러냐고요? 네, 이곳 침실은 어쩌면 이 집안에서 가장 어두워야 하는 곳일 수도 있으며 또한 휴식할 수 있는 곳, 생기를 회복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네, 이것을 모두 우리는 수행의 역할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거울은 화행의 결정체라고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었죠. 여러분 이 물과 불이 서로 부딪힌다는 거 잘 아시죠? 네, 굳이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이 정도는 아실 거예요. 하여 이 거울은 가능하면 침대에 누워서 정면에 보이지 않도록 하십시오. 네, 침대에 누워서 여러분의 모습이 그 거울에 비치는 일 없도록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자면 그 거울을 틀어두시면 되겠죠. 여러분 우리 풍수학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잠자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말이에요. 네, 이는 얼마나 편안한 휴식을 취하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는다는 그 이야기와도 일맥상통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여러분 늘 발전해 나가셔야 합니다. 그러자면 편안하게 쉬셔야 하고 또 안락하게 쾌적하게 쉬셔야 하는 거예요. 네, 인간은 기계가 아니니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린 이 이야기 꼭 명심하시길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저는 늘 여러분 가정이 행복과 번영, 사랑만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며 또 그러한 길로 안내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